안녕하세요. 여성을 위한 여성 변호사 안규익입니다. 오늘도 시청자 상담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혼 사건을 상담하러 온 의뢰인이 가장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친권자, 양육권자를 정함에 있어서 아내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전업주부로 있었을 때 아빠가 경제력이 훨씬 더 크죠. 그치? 아빠는 돈을 버니까. 그랬을 때 친권자,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 경제력이 얼만큼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겁니다. 전업주부로 어린아이를 키우던 아내들이 경제력이 문제가 된다면 저도 지금부터 나가서 돈 벌어야 되나요?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최근에도 그런 상담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물론 경제력이 필요합니다. 자녀를 키우려면. 그쵸. 돈이 있어야지 애한테 조금이라도 더 잘해줄 수 있고 조금이라도 맛있는 것도 더 사줄 수 있고 그런 거니까요. 그러나 우리 법원에서는 경제력만 갖고 친권자, 양육권자를 지정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판례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우리 법원은 우리 민법 837조 사항에 따라서 미성년 자녀의 양육자를 정할 때 미성년 자녀의 성별과 연령, 그러니까 아이의 나이가 몇 살이냐, 뭐 딸이냐, 아들이냐 이런 것도 보지만 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부모의 애정, 그렇죠? 아기를 얼마나 더 아끼고 사랑하고, 우리가 흔히 자기 자식 안 좋아하는 아빠가 엄마가 어딨냐 그러지만 조금 있더라고요. 네. 애정관계, 그리고 양육의사. 그러니까 내가 정말 이 아이를 위해서 키우고 싶은 거냐, 아니면 그냥 오기로, 마치 친권이나 양육권이 걸리기 때문에 내가 뺏어오기 위해서 그런 거냐, 그것도 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도 물론 봅니다. 그리고 부나 모가 제공하려고 하는 양육 방식의 내용과 합리성, 적합성, 그리고 상호 간의 조화 가능성. 추상적인 용어죠. 그러나 결국 보면 양육 방식이 정말 아이에게 합당한 양육 방식을 취해왔는가, 이거를 보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부와 모의 미성년자의 사이의 어떤 친밀도, 애착관계죠. 이게 애착이라고 해서요, 무조건 그냥 이뻐하는 것만이 애착이 아닙니다. 합리적이고 아이에게 행복감을 줄 수 있는 그런 거.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가 그냥 미성년 자녀의 의사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요소를 고려해서 어떤 것이 미성년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도움이 되는가, 이거를 보고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더 한 가지를 하자면은요, 보통 이혼 소송을 할 정도로 갈등이 있는 부부들이 물론 간혹 가다가는 한 집에서 거주하면서도 이혼 소송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컴퓨터 한 대 놓고 엄마도 거기다가 소장 쓰고 아빠가 거기다 답변서 쓰고 하는 그런 가정도 있기는 하나, 대개는 이렇게 갈등이 심화되면 이게 별거 상태에 들어가죠. 그리고 별거 상태에 들어갔을 적에 아이를 엄마가 데리고 나갈 수도 있고 아빠가 데리고 나갈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별거 상태가 되면 자녀는 자연적으로 양육이 어느 한쪽에서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재판 중에요. 그런데 재판이 하루 이틀 걸리는 게 아니고 짧아도 5, 6개월 기본은 걸리거든요. 그리고 길면은 1년을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이 아이가 누구하고 양육을 맡고 있었냐, 엄마냐 아빠냐, 이것도 본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특히 아이들이 어릴수록 한쪽 부모와 떨어져 있고 한쪽 부모와 같이 생활을 할 적에 6개월 이하 된 아기들은요, 몇 달만 봐도 몰라봐요. 그래서 재판 끝날 때 가면 엄마하고 따로 떨어져 산 아기들은 그동안 엄마를 밀접하게 만나지 않았으면 아줌마 그러고 부른대요. 몇 년이 지나갔고 보면은요, 정말 가슴 아픈 일인데요. 이렇게 별거 중에 양육권자 정할 때는 그것도 보자는 거죠. 아이가 안정적으로 크고 있다는 걸 전제로 그것도 봐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이혼 소송 중에 키우고 있지 않은 쪽에다가 이 양육권 친권을 주려고 한다면 그때는 현재 양육하고 있는 자로부터 아기가 편안하게 인도될 수 있는가, 그것도 보자는 거죠. 우리 법원에서는요, 만약에 친권자가 아빠로 정해졌어요. 근데 현재 엄마가 키우고 있어요. 엄마가 아이를 선으로 인도를 안 해요. 라고 할 적에 미성년 자녀가 유아인 경우에는 유아인도를 명하는 판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재판의 집행 절차가 유아인도에 대한 특별한 게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유체동산 인도 청구권의 집행 절차에 준해서 집행관이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어요. 애를 뺏어다 준다는 거죠. 그러나
이 유아가 의사 능력이 있는 경우에, 의사 능력이라고 하면은 보통 글쎄요, 자기가 그 표현할 수 있는 거니까 한 2살? 3살만 넘어가도 표현을 하죠. 엄마, 아빠 이건 하잖아요. 누구하고 살겠다고. 그럴 때 유아 자신이 그 인도를 거부한다. 나 아빠한테 안 가겠다. 라고 할 때는 강제 집행을 못 한다는 겁니다. 아기는 물건이 아니란 얘기예요. 실제로 이 사례가 나온 그 대법원 판례는 뭐였냐면요. 그 아내가 외국인 아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온 지가 얼마 안 되고 말이 좀 서툴고 이런 경우인데 이혼 재판 중에 엄마가 아기를 계속 키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하급심 판례에서 이 엄마가 한국어가 서툴다. 아기를 양육하기에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래서 엄마하고 키우고 있는 아기를 아빠를 친권자 양육권자로 지정을 한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 대법원 판례에서는 외국어가 좀 서툴다고 하는 것만으로 현재 양육하고 있는 아이를 아빠로 이전하는 거, 이거는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본 겁니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뭐 한국어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은 공교육도 많이 돼 있고 또 이건 훈련하면 되는 거다. 그리고 그 또 한 가지는 엄마가 아기를 키우고 있는데 친권자 양육권자를 설사 아빠를 정했다 하더라도 이 엄마가 아빠 쪽으로 아기를 안 보내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엄마는 친권자 양육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이를 실질적으로 키우고 있으면서도 양육비를 받을 수가 없어요. 친권자 양육권자가 아닌데 안 주니까. 아빠는 키우지도 않으면서 양육비도 안 주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 불합리하다 라고 해서 이 파기환송안이라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 이혼 소송 할 때 그 친권자 양육권자가 꼭 재산만 갖고 하는 거 아니다. 아이를 정말 재판기간 중에도 잘 이쁘게 그 전과 같이 키우고 있다라고 한다면 친권자 양육권자를 엄마 쪽으로 지정받는 것에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다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또 궁금한 거 댓글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함께 해주십시오.